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수학 강사 권영웅입니다. 네, 저는 일단 현재 다원교육 두 개에 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아마 외우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잡아봤는데 제로 투 히어로라고, 네, 제로 투 히어로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저처럼 생각할 수 있고 저처럼 사고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의미의 캐치프레이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조금 제 수업 방식이나 제 수업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제가 그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는 학생들이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건데, 사실 어렵다 쉽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왜냐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학생이 이거 되게 쉬운 문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시가 있는데요. 그림이 예쁘지 못하네요. 이게 이제 네모 모양으로 된 도형인데, 이렇게 생긴 도형에 길이를 조금 주어주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머리를 쓰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이 접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제가 가장 쉬운 예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가, 그게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은 처음에 던져주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도형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해서 이쪽 길이는 4다, 남은 길이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보통 이제 문자를 두겠죠. X라고 놓고 이제 모르는 문자 막 놓아가지고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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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막 잘라서 보는 학생들이 이제 되게 그렇고, 어른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이상을 배우고 난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자르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조금만 바꾸면 이제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요 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길을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걸은 거리가 요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다시 풀어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내가 출발한 곳에서 오른쪽으로 간 만큼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야겠죠. 밑으로 간 만큼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오른쪽으로 간 곳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다시 아래로 갔다 왼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거리만 표시를 해보면 10, 4, 6, 총 20을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왼쪽으로 간 모르는 길이는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20이겠죠. 더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으로 간 것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여기는 위로 올라간 길이니까 밑으로 내려간,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잘려있는 밑으로 내려간 길이, 이 길이는 당연히 이제 왼쪽 올라간 길이만큼 10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설명해 좀 못 알아듣는 학생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이 이런 풀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런 풀이들이 다 숨어 있고, 그걸 이제 학생들이 못 찾고 이제 생각을 못 할 뿐이지,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숨어 있고,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지, 그거를 위주로 이제 학생들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제 수업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주로 이제 대수 수업을 받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대수가 수업이 두 개가 깔려 있어요. 하나는 개념 실력에 대해서 여긴 정규반이고요. 여기 밑에는 특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업이고. 그래서 정규반을 보면 요렇게 대수를 한 바퀴 돌고 여름방학에 그다음 대수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실력반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수를 총 두 바퀴를 돌게 됩니다. 정규반은. 대수 한 바퀴 돌고 대수 두 바퀴 돌고 그다음 이제 학기 중에 미적분 개념까지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내신 공통수학 원 내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특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설명드릴 건데 대수 특강이랑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학동 특강 잠깐 짧게 한 번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 공통수학 2는 학기 여름 겨울 방학 때 이제 필수 특강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 정규반 학생들은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커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수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미적분 1까지 한 바퀴 쭉 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수는 두 바퀴, 미적분은 한 바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대수 실력반에는 주로 여기는 이제 개념 수업을 간단하게 처음 듣는 학생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 때는 평가원 이런 기출 문제들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전까지 미적분 1까지 끝내고 이제 겨울 방학 때 공통수학 1, 2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구성은 이제 한 타임 수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타임 안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과제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해설이 끝나고 이제 실전 테스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지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된 그런 시험을 매번 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테스트가 끝나고 해설이 끝난 다음에는 개념 진도 이렇게 이제 총 수업이 구성이 돼 있고 방학 중 클리닉은 수요일,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총 3시간 주 2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오후 6시부터 10시 이렇게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업 끝난 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학생들 오답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클리닉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이 아닌 클리닉이 아닌 곳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 게 생겼는데 바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혹은 이제 해설지가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수업 중이거나 자고 있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거의 1분 이내로 2분 이내로 답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전 테스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학생들이 결국 점수를 받아오는 거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을 잘 쳐야 점수를 받아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저 시험 치고 나서 다시 풀어보니 잘 풀려요. 이런 학생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자 그 실전 경험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에 느끼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시험을 푸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매번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매번 학교 시험과 시간도 비슷하게 그리고 구성도 비슷하게 해서 시험을 항상 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오답을 항상 이제 학생들하고 하게 시킵니다. 무조건 집에 가기 전에 무조건 수업 끝나고 클리닉 안에 다 끝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는 요게 이제 시험지인데 요건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 제가 시험 손글씨를 써서 학생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해설지에서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손글씨를 써서 애들한테 이거 보고 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말고 본 테스트랑은 다르게 이제 본 테스트와 유사 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시험지 한 세트를 더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풀어보고 그 시험지를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거를 비슷한 문제를 또다시 풀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 문제들 틀린 문제들이 막 쌓이게 되겠죠.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개인별로 틀린 문제를 정리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 특강은 7월 21일경은 총 10번으로 이제 구성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반에 있는 첫 번째 개념반이랑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수업 실전 테스트 있고 클리닉 있고 방학 중 클리닉도 이제 앞에 학생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이제 깔리게 되고요. 클리닉은 웬만하면 이제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필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필참할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제 여름방학 시간표고요. 그래서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 특강은 주 3일, 그래서 이제 아침 수업으로 월수금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는 이제 클리닉 시간, 수금 중간 오후 시간대로 잡혀 있고, 정규반은 월금 저녁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반은 여기에 클리닉 시간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